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부모를 혼자 둔다고 비난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을 입에 담는 자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도 줄어들었습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입니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겁니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입니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칩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따라서 싱글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싱글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초에 외동으로 자라서 전혀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입니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42.3%로 가족 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습니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만합니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가족이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 사람들은 혼자 사는 여자의 절규라고 했을 겁니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입니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의 집일 테니 말입니다.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던 딸이 중년이 되자 엄마의 노후가 걱정된다며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이 엄마가 이상하다, 시설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며 니타 씨를 찾아왔습니다. 니타 씨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당신이 나가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딸은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자 어머니의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는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가면 됩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 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고령자에게 누군가가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임종기라 하더라도 병원과 시설 모두 누군가가 24시간 옆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회진을 돌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간호사가 바뀌며 시시각각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모니터에 연결된 상태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병원 내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다 낡은 집이든 쓰레기 집이든 마지막까지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고령자의 죽음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간병인은 평소 노인의 일상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때가 슬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상복을 준비해 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죽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지켜볼 때 죽고 싶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처럼 평소에는 혼자 지내던 사람이 임종 때만 친족에게 둘러싸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안락사는 적극적인 자살 방조, 존엄사는 임종기의 의료 억제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의료가 개입하여 죽음을 앞당기고 후자는
의료의 개입을 억제한다지만 안락사와 존엄사 사이에는 미끄러지기 쉬운 언덕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존엄사라는 말을 안락사로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스위스 단체 디그니타스도 외국인의 안락사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존엄이라는 뜻입니다. 존엄사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은 생보다 존엄한 죽음이 낫다는 가치관을 가진 듯 합니다. 존엄한 생과 존엄하지 않은 생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배변과 배뇨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존엄의 지표로 보고 타인에게 배변과 배뇨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존엄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설처리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나 환자, 고령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저귀를 차는 것 정도는 죽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면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곤란한 점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이미 자기결정 능력을 잃은 후라는 점입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쓴 사전 지시서를 본인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지시서를 쓴 과거의 자신이 현재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9년 이후 치매 환자의 안락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안락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살아있는 게 괴롭다, 사는 것에 지쳤다 정도로도 안락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전 지시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자신의 일관성은 잃었는데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작 10년 만에 노후의 상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에서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하다에서 혼자 사는 것은 편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고 혼자 죽어도 고독사가 아닙니다. 이제 모두 당사자가 되어 간병을 받는 지혜를 공유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후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 함께 다음 단계를 궁리하기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